자, 안녕하세요.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어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꿀팁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몰랐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댓글 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댓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관심이 많으시는 이슈,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노후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 원천이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지 명확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이슬비 주임과 오정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질문 드려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슬비주임님, 기초연금이 뭐예요?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네. 최소한의 이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알고 소득 계시면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65세 이상? 네, 65세 이상. 예.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다 받지는 못하고 네. 이제 일정 기준이 있는데 소득 기준이 네. 70%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소득 기준의 하위 70%다. 하위 70%라는 말이 1등부터 70등까지 그 밑에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등부터 30등까지 안 주고 30등 밑에를 준다는 얘기예요? 1등부터 30등까지는 30%이기 때문에 못 드리고 상위 30%이기 때문에 못 드리고 30등부터 이제 100등까지 저희 그러니까 드릴 하위에 계신 70%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만든 그렇죠. 제도네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그러면 전체 국민에서 꽤 많으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그렇죠. 대상이 되시겠네요.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과장님? 소득 하위 70%는 네. 들어오는 소득과 갖고 계신 재산도 월 소득으로 산식을 통해서 환산한 다음에 그 월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월 148만 원, 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월 236만 8천 원. 네. 그거를 초과하면은 상위 30%가 되셔서 못 받는 거고, 네. 그 이하로 되면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아까 환산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소득이 150만 원이다. 네네. 그럼 못 받는 건 아니겠네요? 네, 소득이 150만 원이어도 네. 그게 이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네.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좀 공제도 해주고요. 네. 그 근로소득 공제 이후의 금액에서 70%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네. 거기에서 일정 부분 공제 네네. 얼마 해주죠? 96만 원을 일단 빼주고요. 96만 원 빼주고 거기에다가 70%를 곱해서 인정을 거기 하게 됩니다. 70% 곱해서 그 금액이 아까 단독 가구는 148만 원, 네네. 부부 가구는 236만 원 이하이시면 되네요. 네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략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이상이면 아예 기초연금 못 받는 거고 그 이하이면 가능하다 그런 금액이 대략 있나요? 네,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이. 네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네. 소득이 이제 혼자만 있으신 경우에는 네.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이제 307만 원을 넘는 경우만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네.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434만 원을 넘으면 네.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맞벌이다. 네. 그러니까 남편도 근로소득을 벌고 아내도 근로소득을 번다. 그 단독 소득이 아니라요. 네. 그런 경우에는 두 분 소득 다 합해서 530만 원을 넘어야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시지만 네네. 그 이하에 되신 분들은 다른 소득 여하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실 수 있겠네요. 근데 근로소득은 그러면 일정 부분 공제도 해주고 좀 비율도 줄여주는데 네네.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은 그냥 반영하나요, 그러면? 네, 그런 이외에 다른 연금 소득이나 네. 사업 소득 이런 것들은 공제 없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소득 있으시다. 네네. 임대소득도 사업 소득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부부 가구인데 내가 임대소득이 이미 236만 8천 원 이상을 넘었다. 네네. 그러면 얄짜 없이 그냥 네네. 그냥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득만 봐도 기준이 그렇고. 네네. 근데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재산도 본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재산도 보게. 재산은 어떻게 환산을 해요? 재산은?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네.
뭐 갖고 계신 재산들을 다 더한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 재산액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아, 빼줘요? 예, 네. 뭐 공제 같은 개념으로 빼주고 또 빚이 있으시면 빚도 빼줍니다. 아, 빚도 빼주고. 예, 빚도 빼주고 빼줘야지. 그거를 네. 4%로 네. 곱해서 환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아. 그리고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월소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4%니까 4천만 원. 그걸 또 12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한 달에 330만 원 이렇게 분단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골프 회원권이다. 뭐 예를 들어 승마, 뭐 요트 이런 회원권이 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이런 4% 환산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조금 종류 다르지만. 네. 네. 그러면 보통 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집값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보는 건가요? 실거래가로 보진 않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공시지가로, 공시가격으로. 네네. 그러면 어쨌든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해서 실거래가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이제 기초연금 대상이 되네요. 네네. 그럼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럼 아까 근로소득처럼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밖에 없는데 네네.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이미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네, 이게 뭐 연도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네.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집만 있으신 경우에 네. 뭐 단독 가구인 경우 예를 들어 이제 혼자 계신 분 같은 네. 경우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이제 5억 한 7,900만 원. 네. 공시가격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부부 가구는 대도시 기준으로 8억 4,540만 원. 네. 요거 넘어가시면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서울에 계신 분들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대부분 다 기초연금 집만 갖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 쉽지 않으시겠네. 그 서울은 2018년 기준으로 네. 기초연금 수급률이 한 54%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서 좀 잘 사시는 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초연금 수급률이 한 26% 정도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이제 더 떨어졌겠네요. 한 10%대로. 그거는 이제 그 또 시가 표준이기 때문에 네.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네. 이제 시가 표준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네. 이게 또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뭐 집값의 상승으로 다 상승해도 네. 어차피 70%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이네요. 예, 상대적입니다. 네. 그럼 그게 또 이제 계속 기준이 매년 바뀌기도 하나요? 네, 이 소득 인정액 그 부분이 네. 매년 좀 달라집니다. 아,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내신 성적 하듯이 공부 잘하는 학교 가면은 열심히 해도 네네. 내신에 들기 힘들지만 공부 못하는 학교 가면은 조금만 잘해도 내신이 올라가듯이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네네. 하위 70%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초연금 그러면 얼마 받는 거죠? 얼마? 기초연금이 약 25만 원 정도를 받게 됐는데요. 네. 25만 4,760원이 현재 이제 2020년 기준의 기초연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하위 70% 이내이시면서 그 자체가 이제 어쨌든 소득 그 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148만 원, 그다음에 부부 가구 기준 236만 원 이하이시면 25만 4,760원을 다 받으시는 거네요. 다 받는 분도 있고 네. 일부 감액이 되는 분도 또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네네. 국민연금 내가 가입해서 열심히 내가지고 국민연금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그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시면은 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사이에 감액이 좀 되는 게 있는데요. 네. 기초연금을 좀 감액을 하는 거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죠, 금액이? 그 금액이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38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네. 뭐 기초연금 감액이 아예 없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38만 2,140원. 38만 2,140 2,140원. 네. 그 금액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감액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네. 38만 2,140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38만 2,140원 이제 기준연금액의 150%. 기초연금을 2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네. 실무적으로는 이제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150%를 하면은 이제 38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네네. 국민연금을 38만 2천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요? 네, 뭐 일부가 줄어든다. 다 줄여도 기초연금액의 절반 정도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25만 원의 절반인 12만 7,380원. 요거는 이제 뭐 다 받게 되는 거고. 아무리 기본적으로. 감액이 돼도
최소 절반은 네. 다 받으시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럼 감액이 네네. 그냥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 감액의 기준은 이제 그 배경이 이렇게 학자분들이 이렇게 봤더니 네. 기초연금도 소득 재분배 급여고요. 국민연금 안에도 A급여와 B급여가 있는데 네. A급여가 소득 재분배 급여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내가 받는 연금액에 네네. 내가 기여한 거 말고 네네. 전체 국민이 기여한 부분도 들어와 있는 게 국민연금이니까. 이제 학자분들이 봤을 때는 국민연금 안에도 재분배가 있고 네. 기초연금이라는 건 사실은 세금으로 해서 소득 하위 분들한테 연금으로 드리는 재분배 급여인데 네. 이 부분이 좀 중복된다. 아. 그래서 요 A급여가 좀 많은 분들은 원래 원하는 이제 A급여만큼을 기초연금 다 삭감하는 거였는데 네네. 국민적인 저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A급여가 좀 많이 있으면은 네. 기초연금을 좀 더 깎게 되고 A급여가 비중이 좀 적고 하면은 기초연금액이 감액 좀 덜하게 되고 네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도 소득 재분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에서도 소득 재분배를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네네. 뭐 그런 경우에서 국민연금에서 이미 소득 재분배 혜택을 좀 받고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더 감액하는 그런 네.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럼 그게 식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개별적으로 좀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화로 문의해서 알아보시거나 뭐 신청 당시에 네.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아까 25만 4천 원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네네. 12만 7천 원까지 네네.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되는 거군요. 네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득 하위 70%에 들어와서 네. 기초연금의 수급자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38만 원 이하로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무조건 받는 것이고,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득 재분배를 고려해서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조금씩 감액되지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네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틀린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네, 뭐 못 받아도 절반까지는 받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든 못 받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네. 자, 근데 그 기초연금은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부부 감액이라는 게 있어서 네. 두 분이 다 받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초연금 25만 원이면 50만 원 받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거기서 20%씩 감액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합했을 때 5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금액으로 뭐 예를 들어 20만 원씩 20만 원씩 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혼자 받으면 25만 원 받지만 둘이 받으면 50만 원 다 못 받는 거네. 네네. 네. 그래도 혼자 받는 거 같이 받는 게 아, 좋지 그래요? 않을까요? 그럼 기초연금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요? 기초연금 신청은 이제 원래는 네. 자기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관할 지자체 내가 만약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네. 대전에 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전 지사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만 자기가 거주지 관할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어디든지 가면 된다. 그렇죠. 아, 그럼 국민연금공단이 훨씬 더 서비스를 잘 많이 해주고 확대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뭐 들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신분증이랑 통장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네. 이분들이 또 사례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디로? 저희 1355 콜센터로 전화를 해주시거나 네, 뭐 네. 또는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담당자 바꿔주세요 하신 네, 다음에 네, 네. 필요한 서류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 이제 만 65세부터 이제 받게 되시는데 만 65세 그 생일이 되기 전달에 한 말일쯤에 네. 안내 서류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내가 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보시고 네. 이렇게 문의하시는 게 그게 좀 뭐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65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전부 그냥 안내장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하위 70%한테만 가는 건가요? 하위 70%한테만 가진 않고요. 네. 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애매하신 분들한테도 보내드리긴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알아봐야 어림도 없는 소득이다. 네. 그러면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부분 뭐 안내가 이제 충분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또 모니터링을 해서 네. 또 이제 그 기초연금 누락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또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뭐 그냥 심사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바로 받으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 보통 한 달이 걸리시는데 저희 네.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을 하셨다. 네. 지자체가 멀어서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보내드리 그쪽까지 보내는 기간도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심사가 원래 한두 달 정도 걸리게 되세요. 걸리고. 그럼 한두 달 정도 걸리면 최대 저는 3달까지도 봤어요. 막 되게 밀려 있는 상황이. 나는 지금 기초연금 빨리 받아야 되는데 3달까지 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전화로 이제 그럼 나중에 처리 내가 빨리 해달라고. 늦게 받더라도 내가 그동안 못 받은 건 다 주나요? 그렇죠. 이제 신청한 달이 만약에 내가 받는 달이다. 네. 그러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실제로 되는 달까지 소급은 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6월에 신청을 했는데 네. 8월 달에 이분이 뭐 승인이 났다. 승인이 났으면 6, 7, 8 해서 한 번에 8월 달에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청을 안 해서 늦게 신청했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소급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이 이분이 65세에 무조건 국민연금처럼 네. 나이가 돼서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하신 달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못 계속 받아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67세, 68세까지 신청을 안 네, 했다? 네. 3년치 소금 안 됩니다. 그나마 뭐 집 주소에 이렇게 우편물이 받으시는 분들은 보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요즘 우편물 잘 확인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데 계셔가지고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본인이 체크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하후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네.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시면 출장 가서 네. 본인 계신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서도 받아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일부 방랑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방랑자 분들은 또 이제 네. 좀 연락이 안 되면은 네. 그렇게 좀 신청이 늦게 돼서 일부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방황을 끝내시고 그 방랑 생활을 이제 네. 중단하시고 기초연금 받으셔야 되죠. 아, 네.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잘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두 분께서 특별히 더 주실 만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이제 혹시라도 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한두 달 네, 기다렸다가 네, 네, 네. 탈락이 되신 분들도 네. 저희가 이제 1년마다 기초연금 그 기준액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탈락을 하셨어도 그 네. 다음 연도에 혹시라도 이제 애매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연도에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탈락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죠. 신청을 함으로써 또 기준에 되면 1년마다 신청이 있겠네요.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본인의 재산 상황도 변할 거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소득 인정액 자체가 매년 올라가기 상향되니까. 때문에,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결국은 가면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고 재산이 줄어들면 언젠간 매칭이 되겠네. 그렇죠. 네. 꿀팁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초연금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내 재산에 따라서 이미 못 받으실 분들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약간의 감액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또 기초연금 제도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국민연금 제도는 평생 받도록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거나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꼭 국민연금 수령해서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자격에 맞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이슬비 주임님과 오정원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초연금 방송 중에서 이렇게 정리해 준 방송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도 방송하면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되게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궁금하신 거 아까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도 좋고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Q&A 시간에 기초연금 관련된 궁금증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죠? 도움 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간 신중년 그리고 월간 신중년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